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일이 있다 보니 이제 촬영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내용하고 해서 같이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동차 이거를 제가 어디까지 했었죠? 전기동차 특성까지 했었죠? 그럼 계속해서 특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뭐 따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뭐 이 부분은 연결기다, 고압 점퍼 케이블 이제 꽂는 소켓이다 라는 것만 이제 알려주는 거고, 그 외로는 뭐 동력 분산식, 여기서 이제 연장급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장급전은 어차피 뒤로 가면은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연장급전 말 그대로 전동차가 이렇게 유니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는 세량, 뒤에도 이제 중간에도 세량, 이제 나머지는 내량, 이런 식으로 유니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유니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 유니트에서 SIV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고장난 이제 각 유니트마다 SIV가 하나씩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된 SIV가 고장나게 되면은 이제 그 유니트에서는 전원을 공급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에서 전원을 끌어오는 것을 연장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급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나, M-차, 예를 들어 이제 팬터그래프가 있는 이제 모터칸이 고장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조치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자주 나올 거고요. 뭐 밑에 보시게 되면 연장급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ESK, 말 그대로 연장급전 접촉기가 접촉하면서 이제 SIV가 고장난 유니트까지 이제 전원 공급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동력 집중식하고 동력 분산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뭐 여기서 보통 시험 문제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젤 및 전기기관차가 견인하는 7칸 편성의 일반 열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동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편성 칸수 대비 승객을 많이 승차시킬 수 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디젤 만약에 기관차를 포함해서 7량이라고 했을 때 기관차에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동차에서는 당연히 앞에 칸까지 동력이 있는 부분을 다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있는 공간을 승객을 태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운전실에서 모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실에서는 출입문,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취급도 다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열차 중 전기기관차의 경우 객실 서비스 전원 공급은 동력차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객실 냉난방 온도 조절이나 객실 등 취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기기관차에서 뭐 예를 들어 8200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이제 객차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긴 하는데, 뭐 어디 불은 켜고 뭐 온도는 몇 도 설정하고 그것까지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그대로 기관차에서는 객차에 그냥 전원만 공급해주지 그 제어까지는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동차 출입문 개폐 연동 회로, 냉난방 제어, 표시등 점등 회로 등 일부는 뒤 운전실에서만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기관사는 운전을 하고 그 차장이 이제 출입문 개폐하고 뭐 온도 조절, 뭐 일부 표시등, 뭐 표시등이라고 하면 그 테일라이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 뒤쪽에서 해주는 거죠. 뒤쪽 운전실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 기관사는 뭐 앞쪽 운전에만 집중하고 뒤에 이제 차장이 이제 뭐 출입문 개폐라든지 표시등 뭐 아니면 냉난방 제어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부 동력차나 SIV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응급운전이 가능하다. 당연하죠.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연장급전을 통해 이제 다른 객차에 이제 다른 유니트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응급운전이 가능하고 일부 뭐 어디 유니트가 고장나도 다른 유니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력은 조금 딸리더라도 그래도 차량은 이제 전체 편성 열차는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일반 열차의 경우 그 동력 집중식 예를 들어 기관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객실 서비스 전원이 공급이 차단되면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예 전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 발전차가 고장났다 아니면 기관차에 뭐 전원 공급 장치가 고장났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아무런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 열차에 비해 출입문이 많아 정차 시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예, 이것도 사실이죠. 무궁화 호객차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출입문이 한 양당 뭐 1개에서 2개 정도가 있는데 그 한쪽 면만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사람이 타고 내리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때 이제 많은 대량 수송할 때. 근데 전동차는 어떻게 되죠? 이제 뭐 ITX 새마을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무궁화호하고 비슷하게는 되어 있는데 일반 전동차를 비교했을 때는 한 양당 출입문이 4개씩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리기 이제 또 많이 수월해지겠죠. 그 다음에 승강장에는 출입문과 연동되어 있는 PSD라고 해가지고 스크린도어예요.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이제 스크린도어도 완전히 닫혔을 때 이제 열차를 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동력 분산식만 해가지고 동력 분산식만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것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반 열차는 동력 차량이 고장이 발생하면 모든 조치가 운전실에 있는 동력 차량에서 이루어지지만 전기동차는 고장에 따라 해당 동력 차량까지 이동해야 조치해야 될 경우가 많다. 그것도 사실이죠. 만약에 기관차가 고장났다 하면은 기관차 앞쪽에서만 그냥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근데 동력 분산식 전기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중간 M차에서 만약에 차단이 발생해서 고장이 발생했다 하면은 해당 M칸까지 이동을 해서 차단기를 올려주거나 고장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장 조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입문이 많은 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출입문이 많은 것은 장점도 있지만 출입문이나 PSD의 스크린도어 고장이 발생하면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승객의 안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출입문이 어딘가 안 닫혔는데 발차할 수 없죠.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는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차역 간 거리가 짧아 정차 취급이 많고 출입문과 PSD 연동이 되어 정차 범위로 벗어날 경우 출입문 취급을 할 수가 없다. 네, 출입문 만약에 정지선을 오버런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언더런 그 정차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그 전에 정차를 했을 때 그때 출입문이 이제 스크린도어가 취급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정차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취급을 해야 된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출입문 취급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빽빽하게 되어 있기, 배차 간격이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열차가 고장이 났다 하면 뒤에 있는 열차들이 지장을 받게 되겠죠. 예, 그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차선 및 절연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이제 대표적으로 전원 공급받고 있는 게 교류 25,000V하고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직류 1,500V, 경전철은 DC 이제 75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도 둘이 이제 차이가 조금 있게 되는데, 보통 직류가 좋냐 교류가 좋냐 이거는 따지고 이야기하면은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편을 가르기는 힘들고요. 이거는 뭐 특성에 따라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 구간, 예를 들어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류에서 직류로 바뀌거나 아니면 교류에서 교류 구간에서 이제 그 절연 구간이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통 한전이라고 하죠. 한전에서 이제 전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삼상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스코트 결선으로 해서 이제 단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단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M상하고 T상으로 단상 전력이 이제 단상 전력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전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한쪽에는 M상, T상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인파로 봤을 때 여기는 뭐 파형이 이제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지금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림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만약에 M상 같은 경우는 파형이 이제 0도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 T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뭐 약간 걸쳐가지고 이렇게 파형이 그려졌다 하면은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전압차가 이제 전위차가 이제 위상차가 발생을 해가지고 만약에 둘이 만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전소의 고장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절연 구간이라는 것을 절연 구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이 두 구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류 이렇게 구간을 구분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전원 공급 방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인데요. 전원 공급 방식도 이제 교류 구간으로, 혹은 이제 만약에 직류 혹은 교류 구간으로 바꿔줄 때도 당연히 중간에 절연 구간을 이제 설치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교류 구간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여기가 이제 교직 절연 구간, 위에서는 이제 교류 절연 구간. 네,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위상차가 있는 교류 전기는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전차선 사이에 교류 절연 구분 장치 한 22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22m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가 22m로 하는 이유가, 전동차 한량당 이제 길이가 한 20m 이상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짧게 해버리게 되면은 팬터그래프가 이제 잘못하면은 M상 구간에도 걸치게 되고 T상 구간에도 걸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팬터그래프 두 사이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M상하고 T상하고 걸치게 되면은 둘이 이제 단락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전소에 큰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20m 이상은 이렇게 거리를 둬서 이렇게 절연 구간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팬터그래프가 두 구간을 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교직 절연 구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더 긴데요. 이 두 거리는 66m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66m로 해가지고 이제 절연 구간을 설치하는데 여기서는 ADS까지도 취급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동차를 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동차 같은 경우 전동차 기동하는 거는 이제 팬터그래프를 올려야겠죠. 근데 팬터그래프를 올리고 이제 MCB를 투입해야 이제 전동차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전동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아무런 조치 없이 뭐 전동차를 살릴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일단은 전동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전원 아예 그 운전실 고장 표시등 그것조차도 이제 등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전원도 공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압축 공기조차도 없습니다. 압축 공기도 없고 주차 제동만이 걸려져 있는 상태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제동 핸들을 꽂아 보겠습니다. 제동 핸들을 꽂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배터리 이제 차량에 이제 앞뒤 TC차와 중간 T1차에 배터리 전원이 있겠죠. 배터리 전원이 103선이라는 선에 이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공급이 되면 이제 전체 차량은 103선에 전원이 공급이 돼서 DC 84V 또는 DC 92.5V가 전체 차량에 가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축전지 전압계가 쫙 올라가겠죠. 이걸 보면서 이제 축전지가 정상이구나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동 핸들을 투입한 한마디로 앞쪽 운전실에 이제 MCB 오프 등과 도어 등이 점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운전 보안 장치 뭐 ATS라든지 ATC 장치가 103선 전원이 공급되면서 조기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ACM이라고 해가지고 보조 공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보조 공기 압축기는 M-차에만 있는데요. M-차에 이제 기본적인 펜터 상승 및 MCB 투입, ADCG 구동이나 그 고속도 차단기를 움직이는데 이제 작동하게 하는데 필요한 이제 최소한의 압축 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ACM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103선의 전원이 공급이 돼야지만이 이제 ACM이 구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제동 핸들을 꽂았으니까 이제 103선의 전원이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CM CS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이제 ACM CS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ACM을 구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ACM이 구동이 되면 이제 구동이 되고, 만약에 ACM에 공기가 꽉 차게 되면은 판 US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펜터그래프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103선에 공급되고 있는 그대로 읽어버렸네요. 판 US를 US 버튼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펜터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판 US를 상승하는데 그 필요한 거기서 나오는 신호선이 이제 103선에서 이제 그 신호를 따와가지고 이제 그 신호가 이제 펜터그래프를 상승시키는다라는 이야기죠. 뭐 103선에 공급되고 있는 배터리 전압 84V 또는 92.5V와 MCM의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그 이야기죠. 판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압축 공기는 ACM에서 만들어진 공기를 통해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판 US 버튼은 103선에서 전원이 나와서 그거를 계전기를 여자시켜서 이제 판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이 상승하게 되면 PT라고 해가지고 계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용 변압기가 이제 얘가 DC냐 AC냐 이거를 판별을 해가지고 운전실 제어대에 AC 등 또는 DC 등을 이제 점등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DC다 하면은 기관사는 ADS를 취급해서 AC 또는 DC 위치를 취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ADS를 취급을 해줬으면 이제 MCB를 투입을 해줘야 되죠. MCB를 투입하게 되면은 103선의 제어 전원과 이제 AC 한마디로 그 103선의 전원을 통해서 계전기를 여자시키고 이제 ACM 압축 공기를 통해서 그 MCB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MCB가 투입되면은 MCB 등이 점등되고 그 다음에 SIV까지 기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 기동 후 자동 제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AC 구간은 말 그대로 주변 합기에서 AC 840V를 거쳐 이제 그 낮춰진 전기가 이제 낮춰진 전압이 이제 컨버터로 공급이 되며 이후에 그 컨버터에서 나온 전압이 이제 DC 1800V로 바뀌어서 SIV로 보내지거나 인버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TC 구간은 L1 말 그대로 고속도 차단기가 투입이 되어 전차선 DC 1500V가 SIV 기동 전원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AC 그 교류 구간에서는 그 840V로 낮춰줘가지고 그냥 그 어느 정도 이제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그 SIV로 전원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고 DC 구간은 그냥 변압기를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직접 전원을 받아서 구동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IV가 기동되면 출력되는 전원은 바로 AC3상 440V가 나오게 되며 이제 주공기 압축기를 구동하고 객실 전체 서비스에 이제 서비스 전원이나 이제 공기 압축 공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전기동차가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SIV에서는 이제 이 440V 가지고 또 보조 변압기로 보내 가지고 이제 DC 100V를 출력하게 돼서 이제 이거를 103선에 공급을 하며 이제 103선에는 배터리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배터리를 충전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 뭐 차량에 필요한 뭐 기기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 SIV에서 나오는 기기 이제 SIV에서 출력되는 전원을 통해서 이제 뭐 계전기가 여자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전지 전압계는 당연히 100V를 당연히 SIV가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면 이렇게 100V가 직류 이제 100V가 그대로 현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M 말 그대로 주공기 압축기가 작동하게 되면 이제 MR 말 그대로 주공기통 압력이 7kg 이상 이제 7kg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앞뒤 운전실에 걸려있는 주차제동과 전체 차량의 비상제동이 완화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실 표시등은 전기 방식에 따라 AC등 또는 DC등 또한 MCB 온등, 도어등, SIV 등이 점등된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동차가 문제없이 잘 기동되면은 그 고장 표시등에 그 필요한 등이 잘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이 완료되면 전동차가 기동이 완료되면 이제 MC키 말 그대로 마스콘 키죠. 그 마스콘 키에 이제 그 열쇠 구멍에 이제 키를 넣고 돌리게 되면은 이제 전후지 핸드 역전기죠. 역전기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제 역전기를 움직이게 되면 이제 전진 또는 후진 위치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 신호가 그 차량 컴퓨터 제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되면서 이제 전진을 할 거냐 후진을 할 거냐 이제 그거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주간 제어기를 당겨주면 바로 차량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류 구간에서 어떻게 전원을 공급받냐 간략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가지고 여기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동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공기제동하고 회생제동 같이 쓰게 되고요. 그
그다음에 M차 같은 경우는 이제 M-차나 M차 같은 경우는 중간 이제 견인 전동기 때문에 그 차량 이제 견인 전동기 부피가 크니까 디스크 원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제 단면 제동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부수차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제동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고, 전기 제동 같은 경우는 M차 또는 M-차에서 이제 모터를 이제 발전기로 사용해서 그 나오는 역기 전력을 이제 전차선으로 되돌려 보내서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동차 일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 지금 제가 녹음을 25분 동안 하고 있는데 일단 단락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다음 이제 특허 회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